네,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죠. 뭐 장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선물 사러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디 가십니까? 마트, 전통시장. 장 보러 자주 다니진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예. 이제 일 때문에. 근데 명절 때 장 보는 재미는 쏠쏠하니까 예. 장 보기에 좀 따라 나서서 뭐 꽈배기라든가 간식거리를 좀 집어먹곤 하죠. 저는 뭐 제가 직접 다 고르는 편이라서 아, 그래요? 예,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환영받겠군요. 혼날 때도 많습니다. 네, 요즘 근데 저는 사실 장 볼 때 직접 고르는 편이라 물가 보면서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피부로 느끼시겠네요. 그럼요. 차례상 준비하는 분들 아마 요즘 고민 아마 상당히 크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가뭄,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훌쩍 뛰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명절 차례상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사과와 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과는 10kg 기준으로 지난달 하순 가격이 42,000원대로 평년보다 무려 66% 상승했고요. 배는 39%가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는 가격이 워낙 올라서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평년에 비해서 가격이 51% 오르면서 포기당 약 5,8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무값은요, 무려 91%나 뛰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포장김치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배추 수급 차질로 포장김치 시장 1위 업체마저 일시적인 판매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서둘러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려 나섰는데 오늘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 누구보다 정말 와닿는 얘기고 요즘 정말 그렇죠. 사과가 좀 금값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치 아껴 먹어야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이렇다 보니까 막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채소, 육류, 직접 장 안 보더라도 선물 세트도 같이 덩달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석 명절 인근에는 그렇지 않아도 원래 물가가 좀 비상인데 올해는 박가영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폭염과 태풍이 이어졌기 때문에 채소, 과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걸 찾아봤더니 시금치를 꼽더군요. 시금치요? 예, 그게 한 2배 더 뛰었던데 올해 잡채에서 시금치 보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 배추, 무, 채소 중에는 이게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시기에 출하되는 게 고랭지 채소들인데 예. 배추, 무인데 이게 이제 폭염에 취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출하가 좀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출하량이 줄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사과와 배 같은 이제 명절상에 올라가는 과일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 때문에 상하고 또 태풍 때문에 낙과 피해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예전 같지 않다. 또 가격이 많이 뛰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금배추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게 제가 얼마 전에 보쌈 먹으러 왔는데 배추를 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고요. 리필이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참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지금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추석 명절 앞두고 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라는 걸 해요. 예.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걸 늘 해왔는데 올해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좀 빨리 했습니다. 28일에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대충의 방향은 정했어요. 비축 물량을 빨리 내놓고 조기에 출하하고 또 할인 판매를 한다. 그리고 긴급 수매해서 방출한다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놨는데요. 30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다 포함해서 추석 성수품이라 그래서 명절상에 올라가는 14가지 품목을 정해서 그 배추, 무, 사과, 배, 여기 쇠고기 같은 것도 올라가겠죠. 14개 품목에 대해서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 출하하는 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도 예년보다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하고는 조금 좀 빨리 한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 빨리 했다는 건 어쨌든 예전에도 뭔가 이렇게 물가가 뛴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요. 과거 사례를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석 명절에는 늘 뛰긴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폭염과
태풍이 이어진 예는 이제 많이 찾아보기 어렵고 94년 폭염이 지금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때는 뒤져보니까 폭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뭄이 상당히 길었더군요. 태풍 피해보다는. 예. 근데 이 배추 가격 같은 게 한 35% 이상 뛰었고 예. 추석 물가 비상이 걸린 적이 있더군요. 지금 그 당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과실료 같은 건 지금이 더 올랐고요. 그러게요. 수산물은 그 당시가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그건 그 당시에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폭염과 또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온이 올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산물 공급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폭염 일수가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는 더 많았으니까 예. 올해 추석 명절 물가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부가 수급 조절을 좀 잘해야 올해 추석 명절이 좀 즐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94년이면 정말 오래전인데 그만큼 올해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추석 차례상 벌써부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알뜰하게 차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조금 더 제가 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전략을 짜드릴 텐데 그 제가 정도는 안 드려야 되니까 네, 도와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 하나는 예전에는 추석 임박해서 차례상 준비하려면 경제적이지 않다. 좀 미리미리 해야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임박해서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늦추시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들어서면서 지금 출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현장의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8월 폭염 때문에 성장이 더뎠던 게 계속 이제 9월에 성장해서 이제 출하가 되는 거니까 조금씩 물건 사시는 걸 늦추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대책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부가 할인 판매 물량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자료에 나와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농수축협 특판장이라든가 온라인 쇼핑, 우체국 이런 걸 통한 특산물 판매에서 50에서 70% 정도 물건을 확보해서 할인 판매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전보다 조금 더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잘 보시고 뭐 전통시장이나 대형 마트에서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클릭해 가시면서 어디가 제일 쌀까 가격 차가 많이 날 거예요. 정부가 할인 판매로 물량을 대거 확보해서 내놓는 것 같은 경우는 의외로 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오른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비교를 좀 많이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예,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궁금해지는데요. 비법인가요? 뭔가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들어보도록 꼭 하겠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이번 주 미리 읽기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읽기, 집 앞에 장사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집이 최고다 이 뜻 맞죠? 그러게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8월 27일에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왔고요. 근데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예.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5%의 주간 상승세 같은 경우는 8월 27일 대책의 효과가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조사 기간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만약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면 상승률이 꺾여야 될 텐데 지난주까지는 꺾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6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든가 예. 서초구 반포동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3제곱미터 1억이 넘었죠 지금. 평당 1억을 돌파했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흥분해서 실거래가인지 조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상당히 그 중요한 국면이고 여당은 종부세 강화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근데 이 정부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일부 나왔는데 이게 뭐 그다지 이렇게 호응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임 여당 대표가 이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내놨고 예. 7월 초에 기획재정부가 이걸 받아서 내놨는데 골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 구간에 따라서 0.1에서 0.5%포인트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고 실거래가하고 너무 동떨어진 공시지가라는 거, 공시가라는 걸 이제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 이런 방안이었는데 예. 당초에 막 종부세 폭탄이 될 거다 언론에서 큰 얘기를 해놨는데 뚜껑 까고 보니 까보니까 이제
정말 예. 찔끔 인상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부동산 관련 세금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예.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걸 의식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종부세와 상관없이 계속 들썩거리기 때문에 신임 여당 대표가 종부세 인상을 거론한 거고요. 방향은 대개 이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주택자 이상, 이제 다주택자 또 최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예. 대신에 이제 거래세, 취득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울의 집값은 결국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수요를 지금 계속 억제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수요를 풀어줄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느냐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투기 수요 억제는 이제 금융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금융 빚 얻기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급 정책이 예.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불충분한 건 아니고 그림은 나와 있거든요. 100만호 건설이라는 그림은 나와 있는데 지방에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수도권에서 실제 물량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데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 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도 수긍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예.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염 속의 주유소처럼 뭔가 화기만 근처에 가면 폭발하는 아주 뜨겁고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히 알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뭐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또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줄 땐 언제인데 또 8개월 얼마 안 만에 돼서 예, 이 중도 갑자기 뺏어가냐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매년 5% 이상 인상 안 하고 8년간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예. 건강보험료까지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혜택을 준 이유는 몰래 하지 말고 등록해라, 양성화시킨 건데요. 이게 악용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37만 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 여기 경우는 이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안 받아, LTV나 DTI 규제를 안 받으니까 네. 아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록을 유도한 다음 대출을 중개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8년간 어쨌든 임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매물이 시장에 잘 안 나오는 요인이 된 게 아니냐. 그게 정부가 자신들이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내놓은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좀 줄이겠다는 걸 검토하겠다는데 법률적으로 보자면 줬던 혜택을 뺏기는 좀 어렵고요. 예. 이제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혜택을 주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메시지 자체가 정부가 자신들의 말이나 약속을 뒤집는 한이 있더라도 집값은 어떻게든 잡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구멍이 돼버린 이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을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정부 얘기 믿고 임대업 등록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불만이 분명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느냐 하는 네. 불만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그만큼 다급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쨌든 올해 안에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번 정부의 정말 그 최악의 오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미리 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부메랑이 돼 돌아오다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건 좀 감이 안 오네요. 늘 그래요? 재밌습니다. 근데 무슨 표현들이. 뜻인가요? 그 가계 동향 통계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통계청장 경질되고 예. 또 통계 왜곡이다 막 야당 언론이 공격하는 그 얘기입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저게 부메랑이 된 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보면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아니 표본 그러니까 통계를 처음에 산정하게 되는 그 모수 이 표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시비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소득을 5개로 나눠서 제일 어려운 게 1분이고 제일 부유한 게 5분인데 예. 여기 소득을 비교하다 보면 소득 격차라는 게 나오고 소득 분배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16년 말경에 이 통계를 없애려고 통계청이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 소득을 안 밝힐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 세무조사라도 할까 봐서. 그러면서 이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2017년에는 좀 건성건성했어요. 표본수를 5,500명으로 줄이고 이제 조금 방법을 바꿔서 면접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꿨는데 2017년 4분기가 의외로 잘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어려운 1분위 가구들이 소득이 한 2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생각이 좀 바뀐 게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이 통계를 인용하는 예가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왜냐하면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지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당시로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기로 입장을 바꾸고 표본도 8,000명으로 다시 늘렸어요. 그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2번 조사 결과를 내놨더니 1, 2분기 굉장히 나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져서 다시 살려놨더니 2번 연속으로 아주 나빠졌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돼서 예.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가 이번 정부 들어서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없애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정부로서는 고민이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예. 이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분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간에 또 언론 일각에서 통계 중립성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통계 결과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